자, 이번 시간에는 149페이지예요. 18번 문제 볼게요.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했네요. 1번, 법령이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된다. 이게 바로 취소 효과죠. 소급 무효인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취소 제도입니다. 이걸 취소 효과라 그러죠. 소급 무효 간주 제도. 자, 2번 실종 선고의 취소에는 소급표가 있다. 2번 실종 선고를 하면 이 선고 효과는 실종 기간 만료 시에 사망을 간주하죠. 실종 기간 만료 시에 사망으로 간주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실종 기간 만료 시는 이거는 실종 선고하기 전에 이미 실종 기간이 만료됐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소급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도 소급표가 있고 여기도 소급표가 있죠. 3번 법령의 취소는 취소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죠. 자, 법령의 취소는 취소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 취소권도 있기도 하죠. 그죠?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서 취소권 행사는 행위 당사자뿐만 아니라 뭐 법정 대리인도 할 수 있고 말이죠. 그렇죠. 또 승계인도 할 수 있고 말이죠. 또 더 나아가서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것도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죠. 채권자가 취소권 행사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이것은 재판상으로 해야 되죠. 4번 착오, 사기 강박,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령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했는데 여기에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이것을 이유로 취소를 한 경우 이것은 절대적 효과입니다. 절대적 취소의 효과가 발생해요. 이 절대적 취소한 것은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제3자 보호를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선악 불문하고 제3자 보호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제한 능력자만 보호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취소 효과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 제한 능력자의 취소는 절대적 효력이 있다. 그렇죠? 그러나 뭐 착오나 사기 강박에서 취소했을 때는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효력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5번 제한 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법령을 취소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은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해야 한다. 이것도 특징이죠. 5번 자, 이 제한 능력자가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하기 전에 이미 급부한 이행한 부분이 있으면 또 이행 받은 게 있으면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겨요. 반환의 문제가 생기고 이때 이 반환의 범위를 정해야 되는데 범위는 원래는 원칙은요. 반환 범위에 대한 원칙은 이렇게 정해야 되겠어요. 원칙은 선의의 수익자이면 이때는 현존한 이익으로 반환하고 만약에 예외적으로요. 예외가 아니죠. 원칙에 악의 수익자이면 상대방한테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받은 것만 돌려주는 게 현존이익으로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 즉 교부한 급부한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까지도 전부 다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칙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에 대한 원칙입니다.
이렇게요. 선의의 수익자냐, 악의 수익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범위를 정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요 반환 범위에 대한 특칙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게 바로 취소한 사유가 바로 제한 능력자인 경우요. 이때 제한 능력자가 받은 게 있다라고 하면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죠? 자, 이때 이 제한 능력자가 반환할 때는 이 사람은 선의의 제한 능력자든 아니면 악의의 제한 능력자든 관계없이 불문하고 언제나 현존 이익으로 반환하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특칙을 성격하고 있죠. 제한 능력자는 반환 범위가 현존 이익으로 반환하면 된다. 다만 이 현존 이익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제한 능력자 쪽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낭비하고 소비하고 남은 것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한 능력자가 입증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제한 능력자가 받은 것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 추정하는 거죠. 왜? 현존이 요밖에 안 남았는데요? 라는 것을 제한 능력자 쪽에서 입증해내야만 그것만 주면 되니까. 그렇죠? 자, 이런 내용을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특칙이니까요. 이거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제한 능력자가 반환할 때는 선이냐 악이냐 불문하고 언제나 현존 이익으로 반환하면 된다. 이렇게 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요 내용은 꼭 알아두셔야겠네요. 그 다음에요. 거기에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현존 이익이란 것은 낭비하고 남은 재산입니다. 이게요. 낭비로 인한 소비, 낭비에 의한 소비의 잔이익입니다. 잔여 이익. 낭비하고 소비한 후의 잔여 이익만을 현존 이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생활비로 썼다. 그건 남아있는 겁니다. 현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다. 이것도 남아있는 이익입니다. 이게요. 애 학비를 썼다. 이것도 남아있는 이익입니다. 생활비로 썼다. 이것도 남아있는 현존 이익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예요? 낭비라 했으니까 뭐예요? 즐기는 거죠. 유흥을 즐겼다든지, 여행을 다녔다든지, 이렇게요. 또 문화 활동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즐기는 것, 이런 데 쓰는 것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소비한 것, 이런 것을 우리는 낭비했다 하고 그런 부분, 남는 부분을 말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 현존 이익도 의미를 좀 알아두셔야겠죠. 그게 바로 19번 문제에 있어요. 갑은 을을 A로 착각하여 을에게 100만 원을 증여하였다. 을이 30만 원을 소비한 후에 갑이 이 증여를 취소했죠. 왜요? 당사자, 증여, 수증자를 착각했으니까 상대방 중요분에 착오했으니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취소하셨겠죠. 취소했다라고 하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소비했다겠죠. 30만 원을. 그래서 소비한 요 나머지는 현존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됐죠. 1번. 갑이 을에게 증여 계약을 취소하면 그 증여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던 것으로 된다. 소금 무효. 이거죠? 소금 무효. 그 다음에 2번. 갑이 증여를 하자 없는 것으로 믿고 소비하였다면 하자 없는 것으로 믿고 소비했다. 이게 뭐예요? 선의의 수익자가 되겠죠. 여기가 해당되겠죠. 그렇다면 현존한 이익으로 70만 원은 반환하면 되겠죠. 3번. 을이 갑의 착오를 알았을 경우, 을이 갑의 착오를 알았을 경우죠. 상대방이 알았다면 뭐예요, 이거? 당연히 뭐예요, 이거 아니겠어요, 이거? 알면서 받은 거 아니에요? 악의 수익자. 그러면 뭐예요? 전부 배상해야죠. 다 돌려줘야 됩니다. 100만 원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자까지 붙여야죠. 소리 났으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전부 배상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을이 만약 미성년자라면 언제나 70만 원만 반환하면 된다. 이거죠. 제한 능력자가 반환할 때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겠죠. 그 다음에 5번 위 사의 경우에 30만 원 소비되고 남아있지 않는 사실은 미성년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이거죠.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제한 능력자 쪽에서 제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이 다 숙지를 해야 그래야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취소에 관한 문제로서요. 22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22번. 법령이 취소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있네요. 1번. 취소 효과는 선의 제3자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 취소 사유에 보시면 제한 능력을 이루어 취소한 경우는 절대적 취소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착오에 의한 취소라든지 사기에 의한 취소라든지 강박에 의한 취소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것은 상대적 취소죠. 즉 선의의 제3자 대항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예외적인 모습이다. 이러겠죠. 그죠?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옳은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추인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죠. 이거는 2번에요. 추인권 행사의 요건입니다. 자, 추인권 행사의 요건은 첫 번째, 추인권자가 행사해야 되는데 이 추인권자는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언제부터 추인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행사 시기는요, 취소 사유가 소멸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후에.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요건이에요. 추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돼요. 이때 추인은 의미가 뭐죠? 추인권 행사는 바로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죠. 취소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예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취소권을 포기하려고 그러면 언제부터 할 수 있다고요? 취소 사유가 끝나고 나서부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란 거예요. 여기에 예외가 있다면 예외는 바로 법정 대리인이죠. 법정 대리인은 이러한 사유가 필요 없죠. 법정 대리인은 예외.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그죠?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2번에요. 취소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가 아니라 취소 사유 원인이 종료 소멸된 후에만 추인, 취소권 포기하는 추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다. 3번 취소된 법령에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을 보는 것이 원칙이다. 소급 무효. 4번 취소권 행사 기간은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다. 자, 이거는요. 취소권 행사 기간이죠. 음. 4번. 자, 취소권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이면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되죠.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되는데 이때 이 제척기간을 우리 민법에 특칙을 규정하고 있어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거나 아니면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요게 3년, 10년이 바로 제척기간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 취소권의 성격이 형성권이기 때문이겠죠.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 적용받는다. 이게 되고 그 제척기간은 원칙은 10년이죠.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특별하게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라는 단축된 기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냐? 취소권의 단기 소멸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 때문에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년이나 10년 중에요. 둘 중에 어느 한 개가 먼저 만료가 되어버리면, 둘 중에 어느 거라도 먼저 만료가 되어버리면 취소권은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추인할 수 있는 날이 언제예요? 요 추인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취소 원인이 종료한 날이죠. 이거죠, 이거. 추인하기 위해서는 이때부터 추인할 수 있다 했잖아요. 취소 사유가 종료한 후부터 추인을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것은 취소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걸 꼭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둡니다. 그래서 법률에 정해져 있죠. 5번.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대리인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 그리고 임의 대리인까지도 포함하는데, 다만 임의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특별수권을 받으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자, 23번. 다음은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했죠. 1번. 임의 대리인은 취소에 관한 대리권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걸 특별수권이라 했어요. 임의 대리는. 그죠? 그렇다. 2번. 추인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추인이 바로 뭡니까? 취소권 포기를 했잖아요. 취소권 포기했으니까 추인했다면 취소권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취소를 못한다. 해야 되겠죠. 옳다. 3번. 취소는 취소권자의 단독 의사표시여야 할 수 있다. 자, 취소라는 것도요. 여기에 같이 공부할까요? 여기에 취소권과 추인권이라는 것은 의사표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인권도 그렇고 취소권도 그렇고요. 두 개 다 형성권이면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로. 이때 이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모두. 단독행위라는 말은 뭐예요? 의사표시 한 개로 이루어지는 법령이라는 거죠. 의사표시 한 개로서 이루어지는 법령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추인권도 그렇고요. 여기엔 취소권도 그렇고 모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번.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는 상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상환, 부당이득 반환하는 것은 뭐예요? 현존 이익으로 반환하면 되죠. 이거 제한 능력자의 반환 범위는 뭐라고요? 선악불문하고 어디까지? 현존 이익의 반환이다. 이랬습니다. 따라서 반환할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현존한 이익까지는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취소한 법령에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건 바로 소급 무효. 이걸 의미하는 거죠. 취소 효과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요. 취소에 가서 옳은 것은 1번. 하자인 의사표시를 한 자는 차고 사이 강박의 상태를 벗어난 뒤에야 취소권을 갖는다. 그렇죠. 하자인 의사표시는 사이 강박에서 벗어나면, 또 차고인 의사표시한 사람은 차고에서 벗어나면 취소 벗어나야 추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네요. 그렇죠. 취소권을 갖는다가 아니라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왜? 추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 소멸한 후에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1번은 틀렸다. 2번은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법정 대리인은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한 의사표시를 다시 취소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취소권자로 할 때요. 여기에 1번 순위가 제한 능력자 이렇게 했어요.
제한 능력자인 상태에서 취소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취소한다라는 행위는 유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바로 돌아섰어요. 나 이 매매계약 안 할래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정당하고 적법하다는 거죠. 왜? 제한 능력자 스스로가 취소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번은 틀렸네요. 3번 취소는 상대방이 동의를 얻어 상대방 또는 그 전득자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아닙니다. 취소는 뭐라 했어요? 상대방은 의사표시라는 거죠. 이때 상대방은 누구라고 하죠? 그래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직접 상대방이다 이랬어요. 따라서 전득자한테는 못합니다. 예. 4번, 3번인가요? 4번. 취소권자의 특정 승계인도 취소권자가 될 수 있으나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여기에 취소권자는 두 번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착오자죠. 세 번째 하자 있는 의사표시한 자, 하자 있는 자죠. 네 번째 이들의 대리인과 이들의 승계인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취소권자예요. 취소권자. 따라서 여기에 대리인에는 법정 대리인도 들어가고요. 임의 대리인도 들어가지만 요 임의 대리인을 해석을 조심하라. 요거는 수권행위 있어야 한다. 그죠? 본인의 수권행위 있어야만 할 수 있다. 자, 승계인에는요. 여기는 포괄 승계인도 들어가고 특정 승계인도 들어가는데 포괄 승계인 상속인은 당연히 취소권자가 되지만 특정 승계인의 경우는 여기는요. 취소권만 승계받는 것은 안 된다. 제한했죠. 이렇게. 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4번은 옳은 질문이네요. 5번. 취소된 행위에 대하여 이미 채무가 이행된 경우 이때는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에서 현전이익으로 반환하느냐 반환받느냐 아니면 전부 배상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원상회복 의무는 아니죠. 원상회복은 해제했을 때만 발생하는 당사자가 반환하는 의무예요. 원상회복. 성질은 부당이득이지만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선악불문하고 전부 다 돌려준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요. 그래서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과 취소 효과로서 부당이득이라는 반환 범위는 다릅니다. 그러면서 5번은 틀렸다. 이렇게 하겠죠. 자, 그 다음에 25번 볼까요? 좀 어렵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옳은 것은 했어요. 자, 1번. 당사자 중 일방만이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자신이 받은 계약상 급부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받으면 돌려줘야 돼요. 취소해버리면 받은 게 있으면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서 선의 수익자면 현존이익으로 악의 수익자면 전부 배상해줘야 된다. 이렇게 했죠. 1번 틀렸다. 2번. 계약 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도인은 이미 받은 매매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 아닙니다. 부당이득 반환 법리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이거는 대금에 이자 붙여서 둬야 된다. 이거는요. 계약 해제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틀렸다. 3번.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 인수 청구에 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의 대금 반환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준다. 이게 바로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자, 매매계약이 취소됐을 때요.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한테 야 내가 매매 목적물 니한테 넘겨줬잖아. 돌려줘. 물건 다시 돌려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매도인은. 대신에 매수인은요. 대금을 지급했으니까 대금 돌려줘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겠죠. 따라서 매도인은 목적물 반환해 라고 청구하고 매수인은 대금 반환해 라고 청구하겠죠. 이 두 개의 반환 청구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란 거예요. 동시이행 관계니까 상대방이 이행 같이 안 해주면 나도 못 해주겠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3번이 옳은 질문입니다. 4번. 취소의 의사표시가 행해진 후에도 여전히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 넘게 남아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등기를 격려하여 주었다면 비록 제3자가 선이더라도 그 목적물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자, 이게요. 취소의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시켜 버려야 다시 되찾아와야 되잖아요. 취소한 사람이. 그죠? 근데 만약에 등기를 그대로 놔둬 버리니까 거래 상대방이 그 등기를 기초해서 제3자한테 처분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3자는요, 선의의 제3자면 소유권 취득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취소권자가 제3자한테, 선의 제3자한테 반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 이 취소 사유가 제한 능력자를 이유로 해서 취소했을 때는 가능하죠. 선의 제3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따라서 선의 제3자도 그 소유권 취득할 수 못한다가 아니라 만약에 착오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가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틀렸죠. 5번 매매계약의 취소로 매도인이 가지는 소유권에 등기 말소 청구권은 이것은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소유권에 의한 물권의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5번도 틀렸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7번 추인에 관한 문제 한번 보죠.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추인. 그죠? 자, 틀린 것은 했어요. 1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즉시 추인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즉시 추인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거잖아, 이거. 사기당한 사람이 추인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사기에서 벗어나야 되죠. 이게 바로 종료 후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때부터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겠죠? 자, 그것이 1번입니다. 그래서 옳은 말이죠.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 의하여 성립한 채무에 대한 승인은 당연한 추인이 된다.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 의하여 성립한 채무에 대한 승인. 이것은요, 당연한 추인이 될 수 있나요? 추인? 추인은 뭐예요? 취소권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취소권 포기예요. 이때요, 취소권 포기하려면 뭐 해야 되죠? 여기 하나 더, 이제 요건요, 세 번째. 여기는 취소할 수 있음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네 번째, 적극적으로 의사표시, 즉 추인한다라는 의사표시, 취소권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것. 이래 돼요. 여기 알고서 해야 돼요. 알고서. 나 취소할 수도 있지만 나 취소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알고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추인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2번에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성립한 채무에 대한 승인. 이것은요, 내가 취소할 수 있지만 나 추인할게. 나 채권 채무 인정할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번은 틀렸다 그죠. 2번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서 해야 된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고서. 추인권 행사는. 그래서 2번 틀렸다. 3번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도 유효한 추인할 수 없다. 그렇죠.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을 동의받았든 받지 않았든 법령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없습니다. 피성년 후견인만 그래요. 예컨대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령을 할 수 있으니까 동의받아서 추인하는 것도 유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든 받지 못했든 법령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옳은 질문입니다. 조심해서 알아둬야겠죠. 4번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서 유효한 추인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5번 피성년 후견인은 피한정 후견인은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유효한 추인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요 부분, 지금 여기 핵심은 요겁니다. 요 두 가지에 관한 내용 중에서 요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취소 사유가 종료, 소멸한 후에 추인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에 제외되는 거는요. 법정 대리인의 경우하고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았을 때 그때는 취소 사유가 아직 소멸되지 않았더라도 즉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도 추인할 수 있고 피한정 후견인 상태에서도 추인할 수 있죠. 그러나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된다. 그걸 조심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에 가면 법정 추인이 있습니다. 법정 추인이라는 것은요, 취소권 포기로 의지하는 거예요. 의제. 간주해버리는 제도예요. 즉, 당사자 의사표시는 없지만, 하지 않았지만, 우리 법에 정해져 있는 이 사유가 갖추어지면 그냥 추인했다라고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요, 이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때는 언제부터 인정되냐? 이것도 역시요, 취소 원인이 취소 사유, 이게 소멸한 후에, 종료한 후에 법정 사유가 발생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요건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취소 사유가 종료한 후에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 법정 사유는 우리 법에요 6가지를 규정으로 딱 만들어 놨어요. 6개. 예컨대 뭐 일부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거나 이행, 또 이행을 청구하거나 청구, 경갱이라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또 취소할 법령으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거나 권리 양도, 마지막으로 강제 집행하는 경우요. 이 6가지입니다. 이 6개 중에 이행을 청구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이 행위, 이행을 청구하거나 권리를 양도하는 이 두 가지 행위는요, 반드시 취소권자가 이 행위를 했을 때만 법정 추인해요. 상대방이 이 두 가지 행위를 했을 때는 취소권이 소멸되지 않고 존속합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6가지. 반드시 취소가 종료된 후에 이 사유가 생겨야 돼요. 그래야만 법정 추인이 이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법정 추인이 되지 않는 것은 했죠. 자, 경계는 1번은 경계는 상대방과 취소권자가 서로 합의해서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추인이 되버린다. 간주돼 버립니다. 2번 담보 제공도 마찬가지. 담보 제공도요. 취소권자가 담보 제공을 상대방한테 하든 상대방이 취소권자한테 담보 제공을 하든 전부 다 법정 추인입니다. 3번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상대방 이행을 수령한 때 이 이행을 수령했다는 것은 이행을 하는 거죠. 이것도요. 상대방이 이행을 하든 또 취소권자가 이행을 하든 전부 다 법정 추인입니다. 4번 취소권자 이행을 청구를 받은 때 이건 안 되죠. 이행 청구에 관해서는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때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일부를 양도한 때. 취소권자가 권리를 양도한 때니까 됩니다.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한 때는 안 돼요. 법정 추인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좀 조심해서 알아두셔야겠다. 그 다음에 32번 문제 하나 정도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법정 추인에 관한 내용은 충분히 풀 수 있겠네요. 다음 사례 중 민법 145조 법정 추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을 어느 거냐 이거죠. 1번 매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 18세 갑은 상대방에게 자기 채무를 이행한 경우. 자, 이거는요.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이행 제공했죠.
여기 보시면 여기 6개 중에 이행제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행제용을 언제 이행제용해야 돼요? 취소 사유가 종료된 후에 하라했죠. 그럼 미성년자는 뭐가 된 뒤에 성년자가 되고 나서 이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안 된다 그죠? 이 부분이. 그 다음 2번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때 이행 청구를 취소권자가 받으면 안 되죠. 여기에 사유 중에 말입니다. 여기 두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돼. 여기에 두 가지는 이행의 청구 행위와 청구, 그 다음에 발생된 취소할 수 있는 법령으로부터 취득한 권리의 양도 행위는요, 반드시 누가 해야 된다고? 이거는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취소권자가 한 때만 돼요. 이게 취소권자가 했을 때만 법정 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요. 반드시. 그래서 또 2번은 또 안 되네요. 그죠? 받았으니까. 3번.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한 병은 상대방 강박에 의해서 매매 계약을 하였으므로 이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중도금을 수령하였다. 자, 여기에 이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유보하는 거죠. 유보했으니까 이것은 법정 추인이 해당될 수가 없어요. 자, 법정 추인이 되려면 여기에다가 또 이제 요것도 하나 더 추가할게요. 요러한 사유가 발생할 때 말입니다. 이의 유보가 없어야 합니다. 딴지를 거는 행위. 그러니까 내가 이런 행위 6개 중에 어떤 행위를 하면서 나는 취소권을 나는 행사 포기한다는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것은 인정 안 해. 근데 내가 이거 네 주니까 받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요게 이의 유보라고 그래요. 이의 유보가 있어버리면 법정 추인이 안 돼요. 그래서 법정 추인 되려고 그러면 이의 유보, 딴소리 하지 않고 그냥 받기만 해야 돼요. 주기만 하고.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3번에는 이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인정될 수 없습니다. 4번 사기에 의한 부동산을 매수한 정은 부동산 위에 전세권을 설정했다. 자, 이게 뭐예요? 사기당한 사람이 취소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전세권 설정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거는 권리 일부의 양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권리 양도 중에요. 일부 양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일부 양도든 전부 양도든 간에 취소권자가 한 때는 법정 추인이 되는 거죠. 양도 행위를 취소권자 한 때요. 그래서 여기는 4번에요. 사기에 의해서 부동산을 매수한 정은 이러한 사실을 다 알면서 말이죠. 부동산 위에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것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5번 위 사의 정은 상대방의 사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자, 상대방의 사기로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했다. 이거는 뭐예요? 결국은 장래에 취소권을 행사해서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정 추인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계약 관계를 나는 없애버리고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권리 양도로 해당되지 않고요. 취소권을 행사할 것을 유보시켜 놓은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취소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겠죠. 자, 그래서 32번 문제는 요 법정 사유, 요 내용을 의미를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반드시요, 취소사유가 종료된 후에 그러한 사유가 발생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요, 추인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취소권 행사, 포기한다는 의사표시인 추인권 행사와 마찬가지로 법정 추인도 취소사유가 종료된 후에, 소멸된 후에만 인정된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4번 문제 한번 볼까요? 민법상의 법령이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죠. 1번 의사 무효자한 법령에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상대적 무효가 아니고
절대적 무효. 모든 사람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2번 법령이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가 아니라 원칙은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일부 무효 법리를 말하니까. 3번 폭리행위로 무효인 법령에도 추인해야 유효가 될 수 있다. 폭리행위 자체가 뭐예요? 불공정한 법령에 해당되는 것이죠. 불공정한 법령인 104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요 절대적 무효이고요. 추인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104조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란 말이죠. 따라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추인이 사유가 종료될 수가 없어요. 무효 사유가. 그래서 추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4번 미성년자가 법령을 한 후 성년자가 되기 전에 그가 이를 추인하더라도 그 추인은 효력이 없다. 이게 바로 옳은 이야기죠.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기 전에는 바로 취소 원인, 취소 사유가 종료가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안 생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옳은 질문입니다. 5번 취소권은 법령이 한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맞죠. 법령이 한 날로부터는요 10년 내에 행사하면 되죠. 자, 그렇게 된다. 자, 이렇게 했어요. 무효와 취소 다 정리했습니다. 여기서는 시험이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오니까 잘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